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국 동향을 감청해온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의 우방국 감청 사건이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같은 미국 언론발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미국을 동시에 때리면서 균열을 노리는 듯한데 이번 사건을 비롯해 과거엔 어떤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은 어땠는지까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국정원과 미국 민간조사단이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를 회수하는 작전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보도해드립니다. 자, 우선 앞서 언급해드린 미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논란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촉발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8일 미 정보기관이 생산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유출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군 무기 기밀 정보와 러시아의 작전 계획 등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첩보와 함께 동맹국 동향이 담긴 중앙정보국 CIA 1일 정보 보고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중 최소 2건의 문건에는 미국 측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이 중 한 문건에는 한국의 당국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이 정보가 전화와 메시지 등 통신 감청을 뜻하는 시긴트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긴트는 신호 정보라는 뜻으로 첩보의 수집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각종 신호 수집과 감청을 통한 첩보 수집 방식을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사실이 맞다면 감청을 통해 드러난 사안은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에 대비해 당국자들이 대비책을 논의하는 건 당연한 일이자 책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감청 사실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 대통령 또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방미를 앞두고 매우 신중한 분위기가 읽혀지는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책무라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균열의 어떤 틈을 벌리려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가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재명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가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지도 의문이라며 국회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포함해 상임위 개최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여당을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이지 미국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라며 분명하고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 요구로 잘못된 한미동맹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미지근하게 대처한다면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정부이자 대한민국을 미국의 바둑판에서 동아시아의 호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뜬금없이 박근혜 정부가 왜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은 분명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태 파악일 텐데요. 미국은 현재 이 같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온 직후 법무부 차원에서 기밀문서의 SNS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즉 민주당처럼 이번 사건을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데 활용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도감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상 각국의 정보전쟁이 물밑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요. 특히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성 때문에 정보 싸움이 더 치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감청으로 획득하는 정보가 매우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는 북한의 핵개발 최신 정보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 결과 그리고 중국의 주요 군사기지 정보가 담긴 문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두 가지. 이런 기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 한 가지와 도감청 대상이 적국을 포함한 동맹국이었다라는 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례를 살펴보고 도감청을 당한 동맹국은 어떤 반응을 보여왔고 어떻게 대처를 했나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13년 미 국가안보국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2002년부터 10년 넘게 도청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파장은 유럽연합 전체로 번졌는데요. 제밖에 미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도 도청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제2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을 상대로 더 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뒤로도 같은 일은 반복됐습니다. 2021년 5월 덴마크 언론은 미 국가안보국 NSA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덴마크를 지나가는 해저통신 케이블을 통해 유럽 정치인들의 통화와 인터넷 정보 등에 접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NSA의 감청 대상에는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당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고 이에 백악관은 미국은 해외 감시 정보 수집에 대한 접근법을 2014년 이후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2016년 NSA가 2008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총리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고 폭로했고 2017년에는 미 CIA가 삼성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의 제품과 플랫폼 등을 도감청 도구로 활용했다는 내부 문서를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2015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반기를 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지난 과거 사례들을 여러분께 상세히 언급해 드렸냐면 아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말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미국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이런 말을 박용진 의원이 했는데 박용진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의 도감청을 당한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은 모두 미국 장기판의 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의 종속국인 것처럼 선전선동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미국은 이런 논란이 번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행태를 반복해왔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각국의 정보전쟁이 물밑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미국의 각국에 대한 정보 수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반미 국가의 정보 수집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이 도감청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보다 이것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절대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 1월 한국과 미국이 판교에서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를
회수하는 작전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지난 1월 말 한국정보당국과 미국 민간조사단은 비밀리에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모여 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한미 양국은 수개월 동안 북한 해커들이 하모니라는 캘리포니아 암호화폐 회사에서 훔친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23억 원을 추적해 왔는데, 이들이 훔친 암호화폐를 달러나 중국 위안화 등 현금화할 수 있는 계좌로 옮기기 직전 덜미를 잡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일명 판교팀의 이날 작전은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를 현금화 계좌로 세탁하는 데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제날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 중 일부를 이체하려고 하자 판교팀은 불과 몇 분 만에 이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북한 해커들은 훔친 자금 중 일부만 달러로 현금화할 수 있는 계좌에 이체했고, 이것마저 곧바로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압류당했습니다. 자, 익히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북한의 조직적 암호화폐 해킹은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김정은 정권의 자금에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권 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